이번에는요,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 과목인데 역시 이 문제는 20문제 나오고 한 문제당 5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죠. 시험 시간은 역시 문제당은 1.5분이고요. 20문제가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2시간 반 동안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1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여러분의 시험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장소에서 보통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면을 최소 조도로 맞는 것은 근데 우리는 조도 기준은요 바로 4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알아둘 것은요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이에요. 이 단위를요 엄격하게는 LUX가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전기 공부하는데 LX1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U자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작업장은 일반적인 작업 장소이면 감각제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정밀 작업은 얼마? 750 룩스 이상이고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입니다. 보통 작업이 바로 150 룩스 이상이었습니다. 그 밖의 작업은 75 룩스 이상이고 이것은 우리 교재 2-56조 합격날개와 합격 예측에 있고 그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규준에 관한 규칙에서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제8조 조도로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필기만 나오느냐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걸 응용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 밖의 작업은 다 몇 룩스 이상? 75 럭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체계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항상 인간공학이 나올 때 인간공학은 뭐예요? 차피니스한 사람이 연구를 했지만 너는 서 있으니까 제가 피곤해 앉고 싶잖아요. 앉고 있는 사람은 또 눕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진 부자는요 200억 되고 싶어 합니다. 200억 1000억을 벌고자 하죠. 그러나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돈을 더 벌 게 아니라 포기해버립니다. 어디로 간다? 영등포로 가는 겁니다. 또는 서울역까지.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치입니다. 인간공학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능이 향상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 취득 목적이 뭡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성능이 향상돼요. 훈련 비용은 증가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감소시켜야 돼요.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잘 때가 있어요. 잘 됩니다. 저는 33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곧 34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달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산업안전, 건설안전에요. 정재수 교수의 강의를 듣다 다른 강의를 들으면 힘이 없어 강의를 듣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수님 강의는요. 힘 있는 강의라 그래요. 항상. 그런데 저는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몸을 혼을 바쳐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지금 나이가 저도 60이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핑계 같지만 여러분도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제가 한다. 그래서 저보다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뭐든데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이었어요. 저보다 1%라도 우수한 강의를 한다. 그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책입니다. 요사이 책이 가짜라기보다는 정말 한심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을 엄청 싸게 받습니다. 저 책보다 더 두꺼운데 29,000원 받습니다. 복사값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파는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싼 게 빚이라 그 책을 삽니다. 나는 그 책을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안전을 합격이 위해 그 책이 1%라도 새 책보다 더 좋다면 그 책을 역시 사십시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저의 책, 저의 강의를 듣는데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면요. 방송통신대 얘기를 하면 전 재학생 100%가 저 강의를 듣겠다 그러고 교직원도 100%. 당연히 폴리테크는 제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 강의가 추천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표지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폴리테크대학이 협력한 교재라고 이렇게 나갈 거고요. 방송통신대학이 나오니까 정부가 인정을 해요. 저는요.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재는 물론이와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공업고등학교 안전교재도 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우리 인간공학은 성능이 향상돼. 그래 점점 하면 좋아지고요.
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감소돼야 돼. 틀렸어요. 사용자의 수용도 향상됩니다. 생산 및 표준의 경제에 증당돼요. 이런 것이 인간공학의 가치인데 첫째는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34인치 하다 보니까 이제 느는 거죠. 그다음 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인력 이용도 향상되고 사고라든지 오용에 의한 손실이 감소됩니다. 생산 및 정비 유지의 경제성이 증대되고 사용자의 수용도도 향상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에 있습니다. 2017년요 3월 5일 날은 산업기상하는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23번째 가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희도가요 10칸델라 퍼 메타의 자성요 조도가 100럭스였다. 이거 봐, 요거 또 이래 나왔다. 같은 시험 문제인데 이게 세하가 오타 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도 다 그대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럭스일 때 반사율은 반사율은요 조도분의 희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요? 곱하기 100입니다. 조도가 얼마? 바로 다른 말 희도가 얼마? 10입니다. 10인데 여기서 알아들어 강상 발성도 얼마? 100럭스라고 100 곱하고 하니까 100은 그러니까 얼마? 0.1파이가 되는 거가 되겠어요. 여기 바로 조도에는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조도에는 희도 곱하기 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 원래는 여기는 10파이가 되겠죠. 여기 아니고 10파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알아둘 것은 요놈 자체가 하면 어떻게 바로 10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00파이가 된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답은 0.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24번입니다. 인체 측정 중용 기능적 인체 치수입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어떤 특정한 기능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특정한 작업에서 국한된 거예요. 어떠냐면 우선 표준 자세가 아니에요. 표준 자세. 뭐요? 해당하는 것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기능적인 자세. 그 표준 자세도 아니죠. 특정 작업에 국한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틀렸죠? 각 지체는 독립적으로 아니고 어떻게 연관돼서 움직여요. 그럼 과연 이 기능적 인체 치수를 다른 말로 하면 동적 인체 치수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상지나 하지 운동의 체위의 움직임에 따라 상태에서 계층 이거는 어떻게 특정 작업에 국한하는 것이고요. 실제 작업 또는 생활 조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성 있는 인체 치수를 구할 수 있고 마티슨 계측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면 사진 및 시네마 필름을 사용한 3차원 해석 장치는 새로운 계측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시험에 대비한다는 것은요. 바로 기능적 인체 치수는 동적 인체 치수로 말하면 이것은 다른 말 어떤 작업에 하는 특정 작업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또 그것도 모르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2-40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5번째입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 인간의 오류에 인적 오류와 그 외에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스웨닌이 만드는 거다. 그럼 벌써 이거는 THERP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위험성의 개선을 기쁨 없어요. 바로 3번 탁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THERP 인간의 가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요. 1964년 스웨인이 개발한 기법 우리 교재 2-81쪽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5일 날 또 최근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떻게 2017년, 16년, 15년, 14 이렇게 어떻게 역순으로 몇 년치를 봐라? 반드시 10년치를 자꾸 외운다. 그래. 어떻게 외워? 뭐로 공부한다? 눈으로 공부해요. 눈이 바로 교육 효과 중에 가장 높고요. 교육 효과 얼마? 60%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었다? 바로 3번 되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단일 차원의 시각적 암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성 암호, 영문자 암호, 숫자 암호에 대해 암호로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거 금방 했어요. 눈으로 보는데도 숫자가 1, 2, 3, 4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것이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영문자예요. 그 다음에 구성이 세 번째. 답은 1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암호의 비교는 숫자, 영자, 기하학적 또 좀 더 가면 구성, 색의 비교. 그러니까 색이 제일 혼돈이 생겨요. 빨주노초 파란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식별, 위치, 개수 비교 확인의 실험은요. 숫자와 색 암호의 성능이 우수하나 다음으로 영자, 형상 암호, 구성 암호 순으로 약간 이거 다 의미가 없고 시험은 항상 요래밖에 안 나와. 숫자, 영문자, 구성 이런 순서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9쪽 문제 34번에 적중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27번째입니다. 보존 효과 측정을 위해서요.
설비 고장 강도율이에요. 강도율이 식은 어느 것이냐. 이거는 반드시 강도율은 설비 고장 정지 시간 나누기 설비 가동 시간이에요. 보존 효과 측정 공식은요. 가용도부터 그다음에 운전 1시간은 보존비가 있는데요. 다 사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 나왔는 게 설비 고장 도수율과 설비 계획 공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아둘 것은 지금 이 문제지 않습니까? 설비 고장 강도율은 고장 정지분의 가동 시간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요놈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기억, 천율, 도수율, 강도율도 기억 못하는데 이것까지 전체적인 기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 2-135쪽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8번입니다. 1에서 15까지의 수의 집합 무작위로 선택할 때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려주는 경우에 정보를 향한 건 우리는 이게 비트라는 것은요. 바로 로그 10이 아니고 로그 2성 P분의 1 해도 좋고 N분의 1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몇 번 이진법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1에서 1도 넣고 풀고 15도 넣고 풀면 항상 답은요. 여기서 정해져 있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봐야만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로그로 구성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바로 답은 항상 몇 번이 나오냐 하면 3.91 비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진법이고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되고 다른 문제도 항상 이 문제가 몇 문제였어요.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8번째 문제인데요. 이 28번째 문제는 1에서 15까지의 수의 집합입니다. 무작위로 선택. 그러니까 1해도 좋고 15도 좋고 14도 좋고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려주는 경우에 정보량은 비트죠. 이거는 뭐냐고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많이 항상 정보량 측정 단위는 비트로 쓰고요. 실현 가능성 있는 두 개에 대해 하나가 명시되어 얻는 정보량 이건 다 필요 없고 이진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2의 n성이에요. 그래서 로그는 어떻게 합니까? 2성이 이제 로그 통상 로그는 1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2의 로그에 n분의 1 또는 p분의 1이니까 이게 15분의 1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3분의 1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적용해도 항상 답은 얼마 나온다? 3.91 비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냐? 우리 교재 2-25쪽이라든지 99쪽에 측정 단위가 나왔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고 이 비트의 설명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29번째는요. FD도에 대한 컷셋이 다음과 같이 구해졌을 때 최소 컷셋은 맞는 것이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는 1, 3이 있고요. 1, 2, 3이 있어요. 그럼 같은 거는 1, 3이니까 2가 필요 없어요. 또 1, 3, 4가 있어요. 같은 거는 뭐가 필요 없어요? 1, 3이니까 4가 필요 없어요. 그럼 다 결론은 당연히 얼마? 1, 3이 되겠습니다. 그럼 1, 3이 있는 게 바로 이게 뭐다? 세 개의 공통된 조각 미니멀 컷셋입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요. 2-98과 99에 나올 수 있는 문제 7개를 그대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고 10개 있어도 괜찮아요. 10개, 100개 때 반드시 1, 3은 계속 나올 거예요. 1, 3, 5 뭐 이렇게 해도 공통인조, 한조만 찾으면 그것이 바로 뭐다? 미니멀 컷셋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어떤 전자기기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릅니다. 그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라고 할 때 500시간 동안 작동할 확률은 이거는 우리는 작동한 확률 구하는 공식은 R로 구할 수 있죠. R은 T분의 E는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마이너스 람다 T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T0 T예요. 그래 하니까 1000분의 마이너스 500이 돼요. 다시 이거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0.5를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0.6065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수작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계산기로 합니다. 근데 계산기에 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숫자가 이랬고 요 뒤에 보면 요거 적색 그렸어요. 이걸 봤더니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0.5를 이 마이너스 0.5를 누르면 0.6065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된다면 20대 젊은 사람에게나 물어보면 쉽게 잘 가르쳐 줄 거고요. 그것도 쪽팔려서 물어보지 못한다 그러면 항상 답은 0.6065다.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은요. 일반적인 인간 기계 시스템 형태 중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자나 동력원으로서 가능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이 사용하는 자라든지 동력원이 되는 기능하는 것, 동력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는 인간이 동력원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체계, 수동체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기계화 체계는요. 기계가 주가 되죠. 기계가. 반자동 체계를 다른 말로 기계화 체계라고. 자동 체계는 A부터 Z까지 입력된 걸 순서대로 하는 걸 자동 체계라고 해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동 체계는요. 융통성이 아주 우수해요. 기계화 체계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동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수공이나 금방 보존물 등을 사용하여 기계의 신체적 힘을 동력원으로 하여 작업 수행하는데 인간의 역할은 어떤 처리를 위한 힘을 제공하고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의자의 등받이 설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 틀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의자는 등받이의 폭은요. 30.5cm가 되게 한다. 맞아요. 둘째, 등받이의 높이는 최소 얼마냐 하면 50cm가 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의자의 좌판과 등받이 각도는 90도에서 105도를 유지하고요. 요부 받침의 높이입니다. 허리 받침의 높이는 25에서 35가 아니고 참 어려운데요. 15.52에서 22.9cm입니다. 폭은 30.5cm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는 거 이게 틀렸는데요. 이런 걸요 다 각각 숫자를 기억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험 문제는 다행히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여기는 요부 받침은 15.2에서 22.9니까 이게 틀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은 그냥 이걸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로 기억한다? 그냥 문제로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보면요. 등받이 설계 원칙은 의자 좌판과 등받이 사이 각도는 90에서 150도가 아니고 최대로는 어쨌든 120도까지도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폭은 최소 30.5cm고 등받이 높이는 최소 50cm 이상으로 하고 등받이가 뒤로 제쳐진다 하더라도 요부 받침의 척추에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도록 하고 요부 받침 높이는 바로 요거죠. 15.2에서 22.9cm고 폭은 30.5cm입니다. 등받이로부터 5cm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요. 등받이 각도는 90도일 때 4cm 요부 받침을 사용하면 좋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면 디스크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된다.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받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도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부터는 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출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우리 유일하게 처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 반응 속도가 가장 느는 것은 가장 빠른 것은 뭐예요? 첫째 알아둘 것이 있어서 청각이에요. 청각. 그죠? 0.1초. 그 다음에 시각이 아니고 촉각이 되겠죠. 0.18초예요. 그 다음에 시각이 0.20초예요. 미각은요. 무려 얼마? 0.29초입니다. 미각보다 더 느린 게 뭐야? 통각이라고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1-169조 감각기능별 반응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34번입니다. 정보 전달용 표시장에서 청각적 표현이 좋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아닌 것이네요. 좋은 것이. 청각적이 아닌 것은 뭐야? 시각적이 찾으면 돼. 시각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길고 장황하니까 메모하라는 뜻이에요. 1번 메시지가 복잡하다. 청각이 아니고 뭐야? 이거는 시각적이지. 벌써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 시각 정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럼 뭘 사용해야 돼? 청각을 사용해야 돼. 즉각적인 요구한다. 청각을 사용해야 돼. 메시지가 그때 사건을 빨로 다룬다. 청각.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각적 표시는 1번이요. 청각적은 2, 3, 4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8쪽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사용 경유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한 사무실에서요. 타자기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묻히는 현상을 뭐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딱 보면 돼. 야 마스킹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타자 소리가 요사이는 사실 이런 게 타자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옆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거 가지고 마스킹 현상이다. 그래서 데시벨이 높으니까 낮은 음이 공존할 때 낮은 음이 강한 음이 가로막혀 숨겨져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인데요. 우리 교재 2-60쪽 합격날 합격 예측도 있고 그래서 합격자에서 21세기 현실과 오늘가
다른 문제도 사실 아직도 출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FTA와 용도와 거리가 먼 것. FTA라는 것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1962년 왓슨이라는 사람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그럼 FTA의 거리가 먼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TA는요. 고작의 원인을 연역적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뭐요? 기계적으로 찾을 수 있다. 맞죠? 둘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타내도 이렇게 뭐 나뭇가지 모양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넷째, 구체적인 초기 사건에 대하여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죠. 이거 뭐야?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바텀홈이 아니고 그거 틀렸네 여기. FT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 연역적이고 정량적 해석이 가능해요. 컴퓨터가 처리 가능해요. 논리 기호를 사용 특정 사정에 대해 해석도 가능해요. 서식이 간단해서 누구나 짧은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FTA입니다. 휴먼 에러에 검출이 쉽고 이것은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우리 교재 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2-94쪽에 FTA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작업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기억입니다. 이 작업할 때 기억하는 걸 우리는 단기기억이라 합니다. 맞고요. 오랜 기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는 오랜 기간, 요거 봐. 단기, 둘 중에 한 개야. 단기 아니면 장기. 답이 오랜 기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작업할 때. 작업기억은 단기간 기억을 말하고요. 작업기억 내의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금방 지나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넷째, 리허설은 정보를 작업기억 내에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자주 연습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작업기억을 하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는 귀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마라. 눈으로 공부해라.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 시험 문제지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답이 있잖아. 답이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골리면 돼. 이렇게. 눈으로 자꾸 익히면 되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공부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기억을 단기간이라 하고요. 기억 내의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할 수 있고 리허설은요. 정보를 작업기억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우리 은행 문제 2번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6조. 38번째입니다. 정보 처리 기능 중요. 정보 보관에 해당되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한데 우리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요. 정보 보관 기능은 4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감지도 할 수 있고 정보 처리 행동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공간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정보 보관 기능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보관 기능은요. 바로 이겁니다. 감지라든지 정보 처리 의사 결정이라든지 행동 기능도 어떻게 다 정보 보관 기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출력까지 가는데요. 유일하게 이 인간 기계 기능은 감지 기능, 정보 처리 의사 결정, 행동 기능, 정보 보관 기능인데 그 3가지 기능이 다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정보 보관 기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것은요. 우리 교재 2-6의 그림을 그대로 제가 옮겨놓는 거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FT 작성 시요. 논리 게이트는요. 사실 3가지밖에 없어요. 속하지 않는 것은 첫째 OR 게이트냐 AND 게이트 2가지 있고 OR 또 AND 아니면 뭐요? 억제 게이트 이거밖에 없어요. 동등 게이트라는 것은 없죠. 이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 OR 게이트는 입력사상 발생한 합을 나타내고 AND 게이트는 입력사상가 발생하기를 뭘 나타낸다?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 외에 제약 게이트, 다른 말로 뭐 제약 게이트 또는 억제 게이트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입력사상과 조건사상 발생한 걸 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안전을요. 우리는 안전을 뭐 어떻게 하냐. 안전을 가치 분석 방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우리 안전을 분석할 때는요. 항상 기능 위주로 분석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왜 이렇게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부하냐.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거 똑같아요. 왜 비용이 드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동영상을 보여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특정 위험의 분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기능 위주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그룹 활동은 전원의 중지를 모든 사람이 100%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요. 산업안전 산업기사와 건설안전 산업기사에 맞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고 맞춤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2-6페이지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1과목 산업안전, 2과목 인간공학과 시스템안전공학을 했어요. 이번 과목은 인간공학과 시스템안전공학입니다. 다음 과목, 세 번째 과목에서도 여러분과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정말 줄지 않는 저축통장, 부자 되는 자격증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